안성환의 시사야. 요즘처럼 청와대 터에 관심이 컸을 때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청와대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부터 그동안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었던 청와대 인근 북악산을 전면 개방할 예정인데요. 흔적의 역사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청와대에 얽힌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청와대가 마치 기피시설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사실은 터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관건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청와대와 그 일대에 어떤 역사 문화유산이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청와대와 주변 는 어찌 보면 좀 금단의 땅 같은 곳이었잖아요. 임금이 있었죠. 그러면 대통령이 있는 이런 곳이니까 이곳을 뭐 연구한 사료 같은 거나 이런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뭐 제가 어릴 때 청와대 근처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종종 청와대 관통해서 이제 삼청동으로 놀러 가고 그랬는데 언젠가 보니까 저쪽에서 검은색 세단이 이렇게 다가오더니 창문이 열리고 누가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유경수 여사였던 겁니다.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뭐 열고서 손을 흔드는 그런 모습이 생생한데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북악산 기슭에서 빨래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 진짜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유경수 여사 어렸을 때 만나가지고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거죠. 아, 그냥 손만 흔들고. 네, 손만 흔들고 이렇게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과거에는 좀 그렇게 좀 자유로운 면이 있었는데. 1.21 사태 때문에 거의 전면 통제가 되다시피 한 거죠. 1968년이었었던 그렇습니다. 거죠. 그날 저도 이제 밤 9시쯤에 어머니가 그때 사실 어디 나가셨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콩 볶는 소리가 들려서 그래서 어린 마음에 어머니가 아직 안 와서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무슨 후다닥 소리가 나고 그랬다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그쪽으로 해서 뭐 공비들이 도망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들이 그러니까 좀 섬뜩한 그런 면도 있었는데 다음날 헬리콥터가 하루 종일 떠가지고 뭐 간첩은 자수하라 뭐 이런 또 선방송을 하고 저는 그때 그 컴뱃이라는 그런 그 뭐 TV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전투 영화인데 그거 이제 뭐 어린애들하고 같이 뭐 총싸움 놀이도 하고 그랬는데 되게 철없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청와대 앞길은 물론이거니와 인왕산과 북악산이 출입이 전면 통제가 된 거죠. 참 역사의 산 증인이신데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통제가 됐던 청와대가 문민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 조금씩 일반에 개방되기 시작했죠. 계속 이제 93년부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왕산, 북악산, 청와대 앞길 등의 통행이 허용이 되고 개방의 폭도 점차 확대가 되고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이나 뭐 토요일 날도 해서 청와대 내부 관람까지 가능해졌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미리 이제 예약해야 된다고. 예약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청와대도 북악산도 성곽로 이어서 그 북측 뭐 이렇게 뭐 측면 길까지 개방되었다가 오늘 기사를 쓰고 난 다음에 보니까 또 오후에 남쪽 명까지 완전 개방됐다라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아마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개방을 점점점 많이 하면 할수록 갈 기회가 많아지니까 연구 작업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 더 많아졌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이렇게 없었죠. 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그런 건데 사실 그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그 2000년대 초반부터 역사 동호회를 만들었다 그럽니다. 경호처 안에서요. 그래서 그것도 좀 색다른 뉴스 같은데 한 발 더 나가서 그 이분들이 청와대 내부를 곳곳을 답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책으로 펴냈는데요. 저는 2007년에 대통령 경호처가 낸 책이 있습니다. 청와대 주변의 역사 문화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보고서 적이 놀랐는데 사실 그 책을 또 많이 인용을 했었거든요. 무슨 기사를 쓸 때도. 근데 2019년 보니까 증보판도 나왔더라고요. 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2019년 그 해인데 청와대의 나무와 풀꽃이라는 책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이제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경호처 요원들이 청와대 가장 깊숙한 곳까지 이렇게 공개하고 사진까지 찍어서 스토리텔링을 했거든요. 그거 지금 경호처 홈사이트를 가면 홈피를 가면 그 보이거든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들죠. 근데 지난 시간에 청와대 터가 고려시대 남경의 궁궐터였고 조선시대 들어서면서 회맹단이 있었던 곳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경호처 발간 자료를 보고 사실 회맹단 이야기를 처음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실록을 꼼꼼히 보니까 조선 임금들이 지금의 청와대터에 만들어 놓은 회맹단에 앉아서
공신들의 충성 맹세를 받았다라는 기록들을 계속 확인을 했죠. 그럼 지금 고려시대의 어떤 그 문화유산 흔적이나 이런 것들은 좀 남아 있습니까? 이 회맹단은 예전에 도성지도라든가 겸재정선의 북단 송음도 같은 그림을 보면 이 회맹단이 사각형의 단 형태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짐작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지금의 형태는 모르는 거고요. 그 뭐 이게 경복궁 북문을 지나면 있다고 했으니까 북문이 신문문이거든요. 거기 지나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청와대 본관이나 혹은 정문 근방에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남경 궁궐터 역시 조사한 적이 없을 겁니다. 뭐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저는 사실은 청와대 안에 740년 이상 된 그런 살아있는 역사 자료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됐죠. 아, 오늘 저 기사 보고 알았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예. 나무가 주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 나무와 풀꽃이라는 책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 책을 보고 이제 전문가들이 뭐 가서 보고 발견한 건데 그 1990년까지 청와대 집무실과 관저를 겸했던 옛 본관터에 서 있는 주목이라는 나무죠. 근데 보통 주목이라 그러면 고산지대에 사는 나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뭐 금강송을 두고서 보면 살아 천년, 뭐 죽어 천년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주목은 살아 천년, 죽어 천년에 하나가 서 있는데 썩어 천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 생명력도 강하고 죽어서도 강한데 이 청와대 주목은 744년 살아온 것으로 올해까지 분석이 돼 있죠. 그럼 살아천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740년 수령이니까 네. 이제 어떻게 얼마 안 남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사실은 뭐 그 자체, 그러니까 나무 자체는 뭐 살아있는 게 기적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줄기 대부분은 뭐 죽었고 이 사진을 보면은 나오는데요. 극히 줄기 일부의 줄기만이 한 뼘 남짓한 폭으로 해서 세로띠를 이렇게 이루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나 살아 천년, 죽어 천년, 썩어 천년이니까 아직 2,300년이 남은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러면 이 나무가 어느 시대에 그 일부러 심은 거겠죠? 그렇죠. 아마? 그 뭐 잘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1278년이니까 고려 충렬한 4년 때인 건데요.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고려 숙정 때죠. 1104년에 남경에 궁궐을 세우고 네. 이후에 임금들이 자주 찾아갔죠. 거기다 뭐 도읍을 완전히 정한 건 아니지만 4개월씩 이렇게 가서 살았다 뭐 이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네.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1283년하고 85년에 충렬왕이 2번이나 남경을 다녀갔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때 만약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주먹이 눈이 있었다면 충렬왕의 행차를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 말에 우왕과 공경왕은 천도를 직접 했었거든요. 네. 그 행차도 봤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선조 들어서 이 대를 이어 충성을 맹세했던 회맹식도 이 주목이 봤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그 이규환 히스토리텔러께 살아있는 산 증인이라고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했던 말 취소하고요. 네. 주목을 제가 살아있는 산 증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을 못 넘기잖아요. 쉽지 않은데. 뭐 그런 인간들이 뭐 대를 이어 충성을 합네 뭐 어쩌고 하니 그런 우스꽝스러운 의식을 버리는 모습을 이 주목이 봤다면 정말 얼마나 가소로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근데 주목이 서 있는 곳이 청와대 옛 본관터라고요. 그렇습니다. 1939년에 총독 관저가 세워진 이후에 해방 이후에는 존 하지 미 군정청장의 숙소였다가 그 정부 수립 이후에 새로 짓지 않고 거기에 그냥 눌러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경무대로 이름 지었다가 윤보선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로 바꾸고 그런 과정이죠. 그러다가 1989년에서 90년 사이에 노태우 대통령이 100m 떨어진 곳으로 집무실을 옮기고 관저도 따로 조성을 했죠. 그럼 옛 본관은 그럼 철거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빈집이었다가 1993년에 일제 잔재 청산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 뭐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차원에서 이제 철거가 됐는데 경호처의 발간 자료도 보면 옛 청와대 본관 자리는 주변 지형에 따라 흙을 돋우어 훼손된 명당 길지의 회복을 도모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럼 역시 풍수를 고려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청와대 홈페이지도 신축 공사로 인해서 북악산 청와대 경복궁의 축선을 제대로 이었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무실 따로 관저 따로 이렇게 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결국 뭐 세월호 때 이렇게 봤지만 그 지독한 불통이다라는 그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청와대가 경복궁 그 아까 축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경복궁 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종 때부터 이제 그렇게 본격적으로 후원이 된 건데 예. 1868년과 69년 사이에
모두 488칸의 건물이 들어섰다라고 합니다. 근데 후원이 과거 시험장에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육문당과 육무당인데 그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경무대라고 했잖아요. 예. 그 육문당과 육무당을 통칭해서 우리가 경무대라고 불렀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그 후원의 핵심이 바로 육문당과 육무당인데 육문당에서는 왕 또는 문관들이 모여서 글도 짓고 연회도 열고 그랬던 것이고 과거 시험의 중심 건물이었다라고 하고요. 윤무당 역시도 과거 시험 무과가 이제 그 시행이 됐고 활쏘기 시합이라든지 군사들의 교체 훈련과 사열 뭐 이런 때 뭐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융문 융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그 자리가 지금으로 치면 어디쯤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청와대 녹지원이 들어선 자리라고 하는데요. 예. 이 녹지원 보면은 뭐 저는 들어가보진 못했지만 네. 역대 대통령들의 기념 식수를 포함해서 120여 종의 나무가 자라고 있다라는 거고 해마다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 장애의 날 등의 행사가 열린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외빈 적견 등에 사용되는 전통적인 한옥 건물이 있는데요. 상춘제. 네, 그것이 이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육문당 많죠. 자리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면은 육문당과 육무당 저 옛날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넓은 규모였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녹지원과 상춘제는 물론이거니와 지금의 경호처라든가 비서실까지를 아우르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경호처 발간 자료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기야 그럴 게 예. 활쏘기도 하고 뭐 그럼요. 말타기도 하고 그러려면 예. 공간이 넓어야 되고 네. 그 각 지방에서 막 올라와가지고 시험 보려면 만 명 넘게 왔다 그러니까 넓은 마당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윤문당의 그 북쪽 절벽 밑에 보면 지금의 대통령 관저 뒤편인데 거기에는 왕의 휴식 공간인 오은각과 옥년정이 있었는데 특별히 오은각 일대는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관련해서 참담한 일화를 간직하고 있는데 고종실록을 보면 10월 8일 날 훈련대 참의 윤석우라는 사람이 일본군에 의해서 불태워진 시신을 황후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서 수습해서 오은각의 서봉 밑에 매장했다라는 그런 참담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청와대 뭐 곳곳이 지금 역사의 어떤 뭐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서려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은데. 근데 지난 시간에 천하제일복지라는 바이글씨가 발견된 곳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1990년에 대통령 관저를 신축할 때 예. 북악산 기슭의 거대한 그런 화강암 벽에 보면 사진에 보면 나오는데 예. 그렇게 새겨진 글씨가 천하제일복지인데요. 근데 뭐 궁궐을 새로 지으면서 이렇게 궁궐지 그 내력을 적은 그 궁궐지를 보면 또 하나의 그 뭐 힌트가 있어요. 이 천하제일복지라는 바위 아래쪽에 북쪽에는 천하제일복지천이라는 이름을 가진 샘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제 뭐 이 그 샘을 이렇게 복원을 해놨는데요. 지금 예. 사진을 보면 그 기록을 종합을 해보면 필시 청와대 일대를 세상에서 제일 가는 명당이라든지 혹은 길지로 여긴 사람들이 새긴 것이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보통 이렇게 길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엄청나게 좋은 곳에는 뭘 좀 이렇게 문화재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2018년에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있습니다. 석조 열의 자상인데 청와대에 있는 거죠. 이 속칭 우리가 미남불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경주에 절터에 있다가 초대 충독인 데라우찌 마사다키가 상납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남산 외성대 충독관저에 넣어뒀다가 1939년에 청와대 터가 이제 관저를 거기다가 세우면서 이곳으로 옮겼는데요. 이게 1990년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시켜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 구포유 열차 전복 사건이라든가 아시아나 예객기 추락 사건 그리고 서해 페리오 침몰 그다음에 성수대교 붕괴 충주호 유람선 화재 이런 또 사건들이 굉장히 줄 있잖아요. 예, 예. 93년과 94년 사이에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그때 이제 기독교 신자인 김영삼 대통령이 관세 뒤편에 있는 불상을 치워버려서 각종 사고가 줄을 잇는다라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그것이 뭐 외국 신문에도 나오고 막 그랬다고 하죠. 그럼 이 미남불상은 어디 자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당시에 청와대가 불상을 공개하고 막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실제로는 이 불상이 원래 자리에서 그 위치 이동한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989년 이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관저를 신축하면서 예. 원래 자리에서 이 미남불상을 100m쯤 올라간 지금의 위치로 이동을 한 건 사실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렇게 이동하고 난 다음에 안 좋은 일들이 줄줄이 생겨났다.
결과적으로 하여튼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어느 쪽이 있지만 맞는 해석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대명천재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네. 예, 사실은 80년대나 70년대 어떤 그런 그 고도 성장이라든가 해서 빨리 건설하고 이런 거가 나중에 90년대 한꺼번에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리고 이제 제가 경호처에서 낸 책을 보고 이게 반드시 소개시켜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저도 사실은 청와대 앞길 왔다 갔다 하면서 놓치고 지나간 포인트였는데 청와대 앞길 서쪽에 보면 분수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바닥에 보면 4.19 최초 발포 현장이다라는 것을 알리는 이 동판이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요. 이게 이제 1960년에 4월 19일이죠. 오후 1시 40분쯤에 시민을 향해서 첫 발포한 현장이다라고 하는데 첫 발포로 해서 시민 21명이 사망을 하고 172명이 다쳤다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사건이죠. 경무대로 향하는 과정에서 발포가 이루어졌다. 예, 그렇습니다. 그 발포가 이루어진 장소다. 그렇습니다. 이 표지판을 보면 국가 폭력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어떻게 보면 역삼각형 형태로 제작했다 그러니까 가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한번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청와대 뒷산 북악산에도 볼거리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완전 개방이 됐다니까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조선 개국과 함께 이게 북악산을 나라를 지키는 산으로 여겨서 여기서 이제 국가 제사를 올리기도 했는데 지금도 북악산 정상을 보면 이 조선시대 기와품이 발견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제사를 지낸 사당이 아니냐, 사당의 흔적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들려 있고 북악산 그 자체가 명성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산세가 뛰어나고 이 산 기슭을 보면은 왕궁 관청과도 가깝고 경치도 좋아서 왕족과 사대부들에 많이 거절을 했는데요. 여기 사람들은 그래서 이 일대의 빼어난 경치를 그림과 시문으로 남기고 그랬죠. 그럼 조선시대 사람들이 최고로 꼽은 그 곳은 어디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청동이라든가 청운동 이것이 조선시대 3대 서울의 명소로 이렇게 이렇게 꼽고 그랬습니다. 겸재정선이 이제 저 동네 사람이요. 선배죠. 어떻게 보면 거기 살았던 분인데 겸재정선의 그림에 등장하는 부암이라고 있어요. 이 북악산의 시그니처 바위라고 하는데요. 이 부암이 뭐냐면 아기를 업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 서로 포개진 두 개의 바위가 마치 아이를 업고 있는 모습이어서 부암이다라고 붙었는데 이게 이 해태바위라고도 하는데 개국공시인 정도전이 불의 영상인 관악산 보면 이렇게 불처럼 이렇게 뾰족뾰족하거든요. 불의 영상인 관악산의 화마가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 무학대사가 주장을 하니까 아니 북악산에는 해태바위가 있다. 해태라는 거는 물을 상징하잖아요. 이 부암이 있다. 그게 물을 상징을 하고 앞에 또 한강도 흐르니까 화마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반박했다라는 속설이 있고 또는 정도전이 관악산의 화기를 막으려고 이 바위를 옮겨놨다라는 이야기도 전합니다. 근데 겸재정선은 그 동네 형님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선배. 근데 이분이 그 인왕산 북악산 빼어난 경치 8곳을 장동 팔경첩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 장동은 삼청동과 청운동을 얘기하고 하는 거거든요. 이 그중에 청와대 북면에 면한 북악산의 명성 여기에 이제 그린 것이 있습니다. 대은암, 동락정, 치운대 이런 3경의 위치가 있는데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림은 나와 있는데. 네, 그렇군요. 지난번에 저한테 이렇게 북악산 모양이 얼굴을 이렇게 옆으로 돌린 모양이라고 하셨잖아요. 저 지나가면서 유심히 살펴봤어요. 진짜 그런 모양이었어요. 이게 새로운 것들 이렇게 알려주시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전면 개방하겠다고 했잖아요. 5월 10일부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저는 무작정 개방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이번에 소개해드린 역사 현장 명소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거든요. 고려 남경 회맹단 경복궁 후원 총독관저 미 군정청장 숙소 경무대 청와대로 이어지잖아요. 과거 역사이기도 하지만 현재 역사이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설물은 물론이거니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까지 허투루 버려서는 안 될 유산이어서 뭔가 하여튼 이 제대로 관리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보존하려면 발굴도 해야 되고 또 활용 방안도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적으로 좀 지정을 하는 게 그렇게 시작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청와대 뒤편의 북악산도 명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민의 품에 돌려준다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만들어서 돌려주는 방안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네요. 그동안 별로 이렇게 개방하는 것만 생각했지. 네. 그 얼마나 보존하고 또 네. 어떤 문화 유적이 있는지 그걸 또 네. 우리가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는 걸 전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청와대 역사가 사실은 뭐 지금까지 제대로 연구된 것도 없고 기록된 것도 그러니까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좀 새롭게 청와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헌재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규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원의 이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치킨 쿠폰 당첨자 일부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원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혜입니다. 이다혜의 영화관에서 이번 주에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는 호소다 마무루 감독이 연출하고 나카리이사, 이시다 타쿠야가 목소리 연기를 한 2006년도 애니메이션 영화 시간을 달리는 소녀입니다.